민주당은 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당은 이번 경선 규정을 마련하면서 세 가지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경선. 둘째,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경선. 셋째, 국민 통합할 수 있는 경선인 것입니다. 이번 경선 규정은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중심으로 각 후보 진영의 치열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대승적인 양보와 선당 후사의 태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각 후보 진영에 감사드립니다. 촛불 민심에 따른 탄핵 완수와 함께 적폐 청산 및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경선 룰 제정은 그 실현의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꼼꼼한 준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는 더 늦출수록 또 늦춰서도 안 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기대를 거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이 되도록 강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이 적폐 모범을 완주하기까지 반환점을 돌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적폐 모범 중에 우병우와 그 최고봉인 박근혜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왔고 국민의 격려와 응원 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증거조작, 위증교사, 관제대모까지 진두지휘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사기죄도 모자라서 이제는 장기 병력 기피자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반 전 총장께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시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에 침묵했다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반 전 총장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벌인 국정농단은 다름 아닌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특권의식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지간한 측근들보다 훨씬 가까운 친동생, 친족하는 피로 맺어진 혈육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현직 유엔 사무총장을 빗대 삼아서 다른 나라에서 사기죄를 저지르고 구국의 병력 임무마저 깊이 했다면 이만한 나라 망신도 따로 없다고 봐집니다. 만약 반기문 전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더라면 부적격 사유이자 즉각 사퇴했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겠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제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친인척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진상을 밝히시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보호무역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격상을 밝히면서 TPP는 공식 탈퇴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앞으로 한 3년간 피해 규모가 약 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12만 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수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퍼펙트 스톰 경제 위기 속에서 한가하게 자신의 대선 출마의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황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반에 대한 포괄적 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 대행은 그냥 대행이지 대통령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외교 안보 위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